이 정책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. 저는 이럴수록 오늘 2025년 3월 19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를 한 게 2월 12일에 해제를 했습니다. 네, 35일 정도 이제 지난 시점인데요.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가 되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게 가능해진 거죠. 그래서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이제 그런 동네에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이 거래량도 급등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금 이사철과 맞물려서 이렇게 해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더 급등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. 오늘 갑자기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. 갑작스럽게 다시 재지정이 됐을 때 부동산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헤럴드 경제 기사고요. 2025년 3월 19일자 기사입니다. 서울시에서 한 달 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했다라는 얘기고요. 지금 강남 상구에다가 용산구까지 같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보시면요. 오늘이죠. 19일에 서울시에서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전체 약 2,200여 채의 아파트에 대해서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.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, 대치, 청담, 그리고 송파구의 잠실동, 이 동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었고, 최근에 해제를 했던 거거든요. 근데 이제는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이렇게 구 단위로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서도 혼란에 빠진 거죠. 이제 이렇게 오늘 공고를 했잖아요.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. 그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그 얘기는 일단 5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주말까지 어떻게든 주말까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빗발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? 어떻게 보면 거래가 그 사이에 이제 폭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만약에 이제 어떤 지역을 묶어버리잖아요. 규제를 해버리잖아요.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주변 지역들로 결국에는 그 상승 흐름이 번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전에 봤잖아요. 이전에 규제 지정을 했을 때 서울부터 묶고 경기도 묶고 이렇게 할수록 점점 그 흐름이 지방으로 번져갔단 말이에요. 그쵸?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것을 누르면 어떤 것이 튀어오르는 그 풍선 효과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봤을 때도 이번에도 그렇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가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이 강남 상구와 용산 등 규제 지역에 대한 여기가 정말 좋은 지역이다라는 확신을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이제 이미 이제 가격이 반등했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내려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또 많았고요.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점점 이제 풍선 효과가 갈 거다라는 또 예측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지 않은 한강변 아파트 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곳들이 영등포, 마포, 광진구, 강동구, 동작구, 서대문구 이런 곳들로 이제 갭 투자 가능한 곳들로 이제 갭 투자 수요가 많이 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7월쯤에 뭐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3단계를 또 시행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그게 임대 수요로 갈 수밖에 없죠. 그렇죠?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임대로 많이 살려고 하다 보면 이게 또 가격을 또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추후에 경기도나 수도권 같은 곳에 임차 시장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입니다.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를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3월 18일에 나왔던 기사고요.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. 요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할 때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얘긴데요. 최근에 기조를 보면 서울과 지방가에 특히 그 양극화가 엄청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쵸? 양극화하다 보니까 서울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방은 너무 힘들고 미분양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. 그쵸?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뭐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.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 두 번째 주택을 사는 것까지는 시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. 근데 3주택부터는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8%잖아요.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될 때는 첫 번째 이후에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는 이거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중과가 안 된다는 거죠. 몇 개를 사도 괜찮다는 얘기죠. 그렇죠?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지금 지방에 집을 살려는 수요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
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쵸?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국회를 통과해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. 일단 오늘 나왔던 기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이제 구 단위로 묶어버렸다라는 거죠. 근데 이게 공고일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말까지는 그 안에 빨리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래가 폭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. 근데 이 올라 버린 가격에서 이게 더 내려가기는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. 그리고 어디를 묶어 버리면요. 결국에는 그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결국 그게 풍선 효과거든요. 이전에 규제 지역을 묶어 버릴 때 그게 결국에는 흐르고 흘러서 지방 광역시, 지방 소도시까지 왔단 말이에요. 그쵸?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워낙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거든요. 그럼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에 대한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그게 맞물려서 이게 더 주변 지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. 제가 두 번째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만약에 지방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을 할 때 몇 채를 사든 취득세 중과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국회를 통과를 해서 확정이 돼버리면요. 더더욱더 이게 지방과 같은 곳으로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여기는 규제 지역도 아니고 내가 몇 채를 사도 취득세 중과도 없고 그런 혜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잖아요.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확실히 이제 지방 부동산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. 그렇게도 우리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요. 결국에 지금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. 정책의 변화에 상당히 좌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어요. 이제 그런 지표들만 우리가 많이 보면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정책으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우리가 예상할 수 없게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게 어려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뭔가를 좀 전망을 한다 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정책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정책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 기사 같은 거 계속 보면서 잘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저는 이럴수록 우리가 좋은 걸 사야 된다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내가 무조건 서울에 강남에 있는 좋은 걸 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.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을 사둬야지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내가 내 재산 지킬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여러 개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는 거 중요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이제 내려간다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내 월급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 뭐 월급의 30%든 내가 내 월 수입과 나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지출도 다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오늘 발표가 되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그리고 지방 그 취득세 관련 취득세 완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다음에도 또 이런 기사가 있으면요. 빠르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